한국 만만하게 본 우크라이나 급격한 태세 전환 K2, K9까진 바라지도 않아. 포탄 지원해줘 기가찬 요구의 대반전.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단이 한국을 찾은 뒤 지난달 29일 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정부에서 1억 달러, 약 1396억 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돈을 집행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를 검토해온 정부가 일단은 재건 사업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X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사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첫 번째 예산 지원이다. 전면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슈미알 총리는 올해 초 한국과 최대 21억 달러, 약 2조 9,326억 원을 지원받는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총리의 발표는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전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난 뒤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사단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 지원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정부가 차관 지원으로 답을 대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번 차관 지원이 앞서 밝힌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의 후속 조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우크라이나 1억 달러의 지원에 대해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외경 제협력기금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5일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차관 지원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F를 우크라이나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후 지난 10월 한국수출입은행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1억 달러 차관 제공 계약을 맺었다. 차관 조건은 20년 만기에 유예기간은 5년이고 이자율은 연 1.0%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확인된 뒤 살상무기나 방공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 즉각 종전을 원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특사단 접견 뒤 무기 지원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속보 푸틴 트럼프와 만나 우크라 문제 협의할 생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초 열린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뒤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와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19일 이하 현지 시각 CBS 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7일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자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외교적 대화를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벌이겠다는 의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트럼프가 지난 10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6일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은 특히 트럼프를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언급해 트럼프와 대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푸틴은 이날 회견에서 러시아군 고위급 장성 가운데 한 명으로 화생방 무기를 총괄하는 이고르 키릴로프 방사선 화학생물학 방어군 사령관이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전기 스쿠터에 감춰져 있던 폭탄이 터지며 사망한 사건을 우크라이나가 기획한 치밀한 작전의 결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 안보 및 정보기관들이 미리 막아내지 못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3. 전 수방사령관 윤 북풍통한 계엄 위에 북선제공격 유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애초 시나리오는 북풍 공작이었을 것이라는 예비역 장성의 분석이 나왔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란 숙의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최초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아마 북풍에서 시작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은 북한을 자극해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충돌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 사례들을 보면 과거 같으면 국지전이 발생하고도 남을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실시하고 수차례 무인기를 평양 지역으로 침투시키고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조치로 원점 타격을 준비하고 지시한 정황들이 전부 대북 위협 행위를 실행해 북한이 먼저 공격해오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시나리오가 통하지 않은 배경으로 북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파병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아마 급작스럽게 비상계엄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것이다. 북풍 관련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무인기 평양 침투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드론이 평양 지역에 침투한 임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향후에도 이런 사례들을 막기 어렵다며 다마 드론작전 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그 다음에 지상작전 사령부 그리고 합참 관계자들 등 이런 인원들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가 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김용현이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차장으로 임명해 북풍 관련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다. 지작사령관으로 보직했다는 제보들이 굉장히 많다며 지작사령관의 동조 여부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촉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아울러 정진팔 합참차장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계엄사 부사령관 직위를 받게 되는 합참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한 달도 되기 전 바뀌었다. 계엄 업무에 합참차장 관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팔 차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굉장히 절친한 동기로 알려져 있고 둘은 과거 김용현이 구사단 작전참모일 때 신뢰받았던 작전장교의 인연으로 끈끈이 이어져 있다며 김용현 입자에서 이 인원을 합참차장으로 비체의 계엄 사항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12.1이 동원됐던 제 2기가벼단 활용 용서할 수 없는 행위
김 전 사령관은 아울러 강신철 한미연합 군사령부 부사령관 관여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무인기 평양 침투는 한미연합사와 사전에 협의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틀림없이 연합사 부사령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사령관은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이 아주 깊숙이 활동을 했다며 이 단체가 최근 탄핵반대 성명서도 발표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응원 화환을 보내고 있다. 영치금까지 준비한다는 제보도 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히드 요원 38명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들의 납치 구금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정보 자산인 히드 요원들을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 때문에 계엄에 투입한 것이라며 어떤 순간에도 보호해야 될 B-1 벙커를 구금 장소로 쓰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우리 내부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지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며 혼란을 야기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 수행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2기 가벼단장이 판교 정보사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도 제2기 가벼단은 과거 12.12 사태 때도 서울로 들어왔던 부대다. 김용현 일당이 무력시위, 진화병으로 향후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